오행의 상생상극 중 수생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생목은 수라고 하는 전달해주는 자 입장과 목이라고 하는 전달받는 자 입장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수라고 하는 전달해주는 사람의 입장, 목이라고 하는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을 같이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전달자 입장과 전달받는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수는 대체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며 목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는 겁니다. 합해서 말하니까 학습력입니다. 학습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과 지식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자와 선생님, 학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느 입장에 서서 말했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축원령에 출생한 사람이면 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인묘원령에 출생하신 분이면 목 입장에서 설명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에는 기타 여러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이 수를 금생수 하면 지식의 깊이의 정도라고 말하고요. 목을 목생화하면 지식을 배워서 활용의 정도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순환 상생 상극이 됩니다. 그 중에 수생목만 띄어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반드시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압니다. 그냥 수생목만 하느냐, 금생수, 수생목 하느냐, 그럼 지식의 깊이,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하느냐,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 이거를 항상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생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생목은 학습, 배우고 익히다. 목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수의 기준하면 배우고 익히는 거를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교습,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는 숙달도 중요하지만 금생수가 되면 지식을 숙달해서 하다는 뜻이고요. 목생화가 되면 지식을 숙달해서 활용하다는 뜻이고 이 수생목은 성장의 정도를 말하니까 학력도 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학습의 깊이는 금생수, 학력의 정도는 목생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력과 교습력 중에 이곳에는 자기 개발과 자기 투자, 자기 개발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 교습하는 것은 항상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개발하려면 자기 투자해야지. 천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수생목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있죠. 계수 간목의 수생목, 임수 간목의 수생목, 간목 기준한 겁니다. 계수 을목의 수생목, 임수 을목의 수생목, 이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암장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암장을 사용하실 때는 업무력으로 보면 된다. 어느 종류의 업무를 보느냐를 암장에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실무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방법론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장간이라는 암장에서의 수생목은 업무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개갑이라는 수생목은 자기가 타고난 자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질을 개발한다. 그래서 항상 학습 상태의 절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뭐하냐, 자기 자질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이런 뜻이죠. 필요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토가
있으면 효용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토가 없으시면 나중에 진로적성이 바뀌게 됩니다. 천간 기토, 암장에는 축중의 기토를 말하는 겁니다. 미중의 기토가 있으시다 그러면 업무 분야가 문과에서 이과로 바뀝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간목은 도입된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 도입된 거, 말하자면은 어문학 가면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이러한 도입된 거를 말합니다. 저처럼 중국에서 도입된 명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를 임수의 간목, 수생목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그냥 무작정 도입되면 안 되고요. 무토가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임갑이 가장 많은 수입 수출이나 국제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필요한 분야에서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갑 보면 유학 갔다 왔어? 영어 전문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거를 개갑의 수생목을 꼰대 스타일, 임갑의 수생목을 이렇게 설득 스타일, 영업 스타일, 교류 스타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을 임갑의 수생목, 자기 말을 자꾸 내뱉어서 설명 욕구가 강한 사람을 개갑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성격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토가 있어야 효용성이 나타나며 무토가 있어야 실용성이 나타난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수생목 중에 이제 을목인데요. 개가 을목을 생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에 필요한 수생목인데,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사람을 교육시키거나 사람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러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필요한 수생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공이 가장 뭐를 많이 하면 전략, 전술, 정책 개발, 기획, 작전 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단어를 이해관계에 대한 수생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갑이 나한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개을은 다른 사람과 교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철학을 좋아하면 철학을 공부하면 되는데, 얘는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토가 있으면 자격증 분야라든가요, 규격화된 분야의 것을 습득하는 성격이 있고, 무토가 있으면 사회적 저변 확대에 필요한 분야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수가 을목을 생하는 수생목입니다. 이건 또 다시 임갑의 교류를 하겠잖아요. 임을도 교류인데요. 이런 것은 임갑이라는 건 교류를 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면에, 임을이라는 것은 교류 관계에 필요한, 그러니까 을목은 항상 관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을 교류 관계에 필요한 국제 관계, 한중 교류, 이런 매스미디어, 외교 분야, 이런 분야의 교류 관계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효용성이 나타나려면 무토가 있어야 되며, 무토가 있으면 반드시 국제 관계, 각종 소통 분야의 학습력이 뛰어나게 발달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생목에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될 문제는 지식체계와 학습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고추밭에 가서 고추 하나를 심더라도 그러한 방법론, 말하자면 매뉴얼이라고 하죠. 이런 매뉴얼을 알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감목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을목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교류하고 발표하기 위한, 나누기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지식 습득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생목에는 항상 금생수라는 지식의 깊이와 목생화라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같이 순환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